원종래의 Chinese Poem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나라 유영물의 저조사관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소개하겠습니다. 滁州西涧，唐·韦应物。独怜幽草涧边生，上有黄鹂深树鸣。春草带雨晚来急，野渡无人舟自横。이 시의 작자 유영물은 요장경 등과 함께 중당 시기 시인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유영물은 서기 737년에 장안의 두릉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유영물이 태어났을 때 맹호연은 49세, 이백은 37세, 두보는 26세였습니다. 그리고 맹호연은 유영물이 4살 때인 740년에 사망을 했고, 이백은 유영물이 26세 때인 762년에 사망했으며, 두보는 유영물이 34세였던 77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시인 왕유는 이백보다 2년 먼저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이백과 같은 해인 701년에 태어났다는 설도 있는데, 이백보다 1년 먼저인 76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시인 이백두보, 왕유, 맹호연 가운데 맹호연은 유영물과 동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백과 두보 그리고 왕유는 유영물의 유아기 10대, 20대를 같이 살았으며, 두보는 유영물이 34살이던 때까지 살았으니까 동시대를 살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유, 이백, 두보, 유영물 4사람은 다 안사의 난을 겪었습니다. 안사의 난은 천보 14년, 서기 755년 12월에 발발했는데요. 그 해 이백은 55세, 왕유는 55세 또는 57세, 두보는 44세, 유영물은 18세였습니다. 그리고 안사의 난은 8년 동안 계속되다가 서기 763년에 종식이 되었는데요. 이백은 그보다 한 해 전인 762년에 사망했고, 왕유는 그보다 또 한 해 전인 761년에 사망했고, 두보는 안사의 난이 끝나고 나서도 7년을 더 살다가 770년에 사망했습니다. 유영물은 증조부가 우승상을 지낸 유대가, 기다릴 대자에 같이 가자를 쓰는 분인데요. 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증손인 관계로 그 음덕으로 유영물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15살에 현종을 가까이서 모시는 근위시종으로 벼슬살이를 시작하여 현종이 놀러 나갈 때는 수행을 하곤 했다 합니다. 이때 유영물은 성격이 방종하고 패악을 부려서 마을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후인 천보 14년 12월에 알록산이 난을 일으켰고, 그 다음 해인 천보 15년 6월에 당현종이 스촨, 즉 촉으로 피난을 하면서 유영물은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직을 한 유영물은 태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과거에 했던 그 잘못된 행동들을 고쳤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알록산의 난이 평정된 763년 가을에
악양승이라는 벼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27살이었는데요. 그 뒤 38살 때는 경조 공부참군을 지냈고 42세 때는 악현령을 지냈고 43세 때는 역양현령을 지냈고 45세 때는 비부원해랑을 지냈고 47에서 48세까지는 저주자사를 지냈고 49세는 강주자사를 지냈고 50세는 좌사낭중을 지냈고 정원 7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 시는 당나라 덕종 정원 원년 서기로는 785년 유영물이 49세 때 쓴 것입니다. 유영물은 47세부터 48세까지 2년 동안 저주자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강주자사로 바로 간 게 아니라 49세 때 강주자사로 가긴 했지만 얼마 동안 저주의 서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시는 그가 저주 서간에 살 때 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의 제목에 나오는 저주라는 지방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주는 중국인으로 주조라고 하는데요. 이 저주는 도시 이름인데 이 도시는 옛날에 금능의 강강 북쪽에 있는 경풍에 이어서 사이텐소준 대천수군 금능 다물쇠 찐닝 소야 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도시는 그 저주시로 등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저주시는 남경 도시권의 핵심 도시이고 그리고 안위성과 강소성 일대의 그 북쪽 날개 도시, 국익 도시이며 가전설계 제도 및 주석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공업 도시이기도 하고 무역 도시이기도 하다 합니다. 주조, 저주의 저자는 물리름 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조라는 이 도시, 저주라는 도시는 주수의 저수라는 강의 유역에 발달한 한 도시인데요. 이 저수, 주수에는 그 안위성의 합비현에서 발원하여 강소성을 흘러 장강으로 흘러드는 장강의 지류라고 합니다. 이곳은 저주시, 명광시, 남경시 일부 지역에 걸쳐 있었는데 1912년에 복개되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물의 이 시를 한 구씩 중국음으로 한번, 우리음으로 한번 읽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独联忧草渐渐生 동면 우초 단변생. 独联 혼자서 살아난다, 불쌍해한다 그런 뜻이죠. 독은 무사고 명이 감사고. 그 다음에 요우저 띠엔변성, 띠엔변성 단변생 세 글자가 요우저 유초를 수식했어요. 뒷자리에서 후이수 시켰죠. 그런데 여기에 요우차오 할 때 이 유는 왜 썼느냐? 이 유자와 우리에나 때 리엔자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유초라는 것은 친구가 없는 또는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는 이란 뜻인데 이용물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10대 때죠. 16살부터 18살까지 안사의 난이 발발하기 전에 성질이 강종하고 폐악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거 때문에 그가
안사인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람이 달라지긴 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좀 따돌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했는데 그 서간의 강가에 있는 어떤 풀을 보니까 그 풀이 자기 신세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해하는 마음으로 이 사실 유초야 옆에 있는 풀이나 나무하고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기처럼 따돌림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 맘대로 그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하고 유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신세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불쌍해할 듯 이 풀을 불쌍해한 거죠. 어쩌면 그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가 아니라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하는 일 없이 백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적고 해서 외로움을 타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가 없는 것 같은 풀을 보고 너도 나처럼 친구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위에서 쌍요강리 션수니 상요강리 신소년 위에 깊은 그러니까 우거진 나무 속에서 울고 있는 꾀꼬리가 위에 있다. 유물은 이 꾀꼬리 소리를 듣고 유초에게도 친구가 있구나, 나만 외톨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유초에게 친구가 되어준 꾀꼬리를 자기 친구로 받아들여서 유초와 자기와 꾀꼬리와 이 삼자의 회동에 의한 어떤 그 우대감, 소통감 이런 걸 느끼고 마음이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음 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춘차오 따위 완나이지 춘조 대우 만내급 춘차오란 춘조란 서간의 물결이죠. 꾀꼬리는 날씨가 맑을 때만 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서간에서 오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날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모양인데 저녁 때가 되자 서간에 물살이 급해졌어요. 물살이 급해졌다는 건 빨개졌다는 거죠. 비가 오면은 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살이 빨라지죠. 그런데 여기 만내, 완나이 이것은 부사절로 생가가 되면 전해를 두면서 라는 의미죠. 이제 다음 마지막 구로 넘어갑니다. 예두우런 조즈흥 야도문 주자횡 이 예도 야도란 그 들판에 있는 나루터 배를 탈 수 있는 곳이죠. 그 나루터에 비가 오니까 또 저녁 때가 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조즈흥 아무도 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배가 저절로 물살에 흔들려요. 그런데 이 배가 물살에 흔들린다는 게 첫째 구의 유초, 요우차오 그 요자를 통해서 유자를 통해서 암시한 자기의 외로움, 따돌림 당한 이런 그 따돌림 당한 마음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배가 저절로 자기 혼자 흔들리는 걸 보고 외로이 혼자 사는 것이 무적이다라는 그런 편안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그 외로웠던 마음이 더 순해져 고통스러워졌는지는 모릅니다. 배가 저 혼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서 이웃물이 더 외로움을 느꼈는지 아니면 매우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난 뒷느낌이 매우 훈훈해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가 이웃물이 정치적 불우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2부에 나오는 꾀꼬리를 그 중앙정부의 상층에 있는 단신배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조스성 이것의 그 배가 흔들림이 자기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순수한 한수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